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골절 합병증인 분류학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상지에서 굉장히 흔한 골절입니다. 주두 골절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팔꿈치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주두 돌기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올레크레논이라고 합니다. 팔꿈치를 땅에다 꽝 찝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두 골절에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분쇄가 동반된 경우에는 금속판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해부학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팔꿈치는 3개의 뼈가 만납니다. 위쪽에 있는 이제 위팔뼈인 상완골, 그 다음에 아랫뼈는 2개가 있습니다. 척골과 요골. 우리 안쪽에 있는 뼈가 척골, 바깥쪽에 있는 뼈가 요골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상완골과 척골, 그리고 요골과 상완골, 이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팔꿈치를 움직일 때 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역할, 이렇게 돌리는 역할, 이게 돌리는 게 손목을 마치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손목도 돌아가지만 우리가 팔꿈치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은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척골의 주두 돌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관절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완골의 관절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루고 있어서 이 동그란 것과 동그란 것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요골 같은 경우는 요골과 우리 소두라고 하는 상완골의 소두 관절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처럼 생겨 있고 요골은 평평한 접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접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골과 상완골은 주로 돌리는 역할, 우리 척골과 상완골은 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꽝 부딪히면서 척골의 주두 돌기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은 이 뼈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부러졌는데 벌어지지 않고 금방 가 있는 경우는 제가 임상 경험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실어서 꽝 부딪히기 때문에 뼈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라이셉스라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삼두 근육이 굉장히 두꺼운 근육입니다. 근육으로 돼서 인대로 변해서 우리 주두 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두 근육이랑 인대는 계속 얘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골절 부위가 금이 가면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두 돌기 골절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렇게 뼈가 벌어진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40대 여성 환자분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딱 주두 돌기가 벌어지면서 왔죠. 그래서 이 CT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면과 요 점이 만나야 되고 요 점과 요 점이 만나서 꽉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벌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의 역할은 이 벌어진 것을 꽉 물어서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해도 특히 이제 구부릴 때 삼두가 잡아 당기기 때문에 골절 부위는 벌어지려고 하는데 구부릴 때 금속이 꽉 눌러주면서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수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단순 골절, 이 골절선이 하나만 있고 그냥 똑 벌어져 있는 분쇄가 없는 이런 단순 골절에서는 다음처럼 텐션 밴드 와이어링이라 그래서 이 철사를 감아주는 우리 수술 방법, 고식적인 방법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골절 부위에 K-와이어라는 K-강선을 집어넣고 철사를 감아주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40대 남성 환자분이시고 지금 오른쪽 정상적인 이제 뼈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란 우리 상완골의 뼈가 보이고 주두 돌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주두 돌기의 관절면이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뼈가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은 우리 조그만한 골절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T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우리 CT의 면이 이렇게 동그란 상완골두,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주두 돌기가 만나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쪽을 보면은 이 상완골 골두는 동그랗게 보이지만 주두 돌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부러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관절면이 찌그러진 겁니다. 이게 관절면이 여기 이 부분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관절면이 찌그러진 거죠.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부러진 이제
편은 쫙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역할은 찌그러져 있고 벌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수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부렸다 폈다를 해도 벌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수술의 목적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주저앉아 있는 부분은 수술 중에도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저건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데, 저게 이렇게 내려간 상태로 고정이 되게 되면은 상완골이 움직이면서 이 관절에 우리 계단형으로 이렇게 관절이 주저앉게 되면은 상완골이 움직일 때 뼈가 갈리거나 관절염이 추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주저앉은 것나 벌어진 것을 정확하게 동그랗게 맞춰주는 게 수술의 목적입니다. 수술 중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팔꿈치를 굉장히 안쪽으로 구부린 상태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좀 당겨서 수술을 하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보이는 요 면이 주저앉은 관절면입니다. 그래서 얘를 저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보면서 얘를 갖다가 올려서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관절염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서 맞춰줘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은요, 굉장히 이게 해면골끼리 꽉 끼면서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스테오톰이라 그래서 이 납작하게 뼈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갖다 넣어서 이 지렛대의 원리로 이용해서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안쪽에 있는 관절면과 주저앉은 관절면이 맞게끔 이렇게 올려주게 되고, 찌그러진 관절면을 올려서 맞춰주게 되면은 그 사이에 공간이 비게 됩니다. 여기에 본칩이라 그래서 이제 뼈 조각, 그 인공뼈 같은 거를 꽉 끼워 넣습니다. 꽉 끼워 넣고 얘네들이 이제 다시 주저앉지 않도록 밑에 이제 철근 같은 거를 넣어 놓는 건데요. 우리 예를 들면 지붕이 내려오지 않도록 철근을 넣어 놓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2.0mm 두께의 2mm의 두께의 나사못 2개를 갖다가 관절면이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2mm 두께의 나사못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저앉은 관절면을 올려주고 나사못 2개를 집어 넣어 놓은 건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맞추고 나서 요 뒤쪽에 있는 벌어져 있던 부분을 뼈를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못 2개는 지금 뼈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2.8mm의 금속판을 구부려 가지고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K 강선과 철사로만 감게 되면 고정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판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고정력을 얻었다, 그것은 빠른 재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나 이틀 뒤부터 깁스를 풀고 바로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수술 후 CT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정상적인 우리 관절면처럼 지금 보면은 상완골이 보이고요. 주두돌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금이 보이는데요. 요 금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요 관절은 내려와 있던 거를 지금 올려놓은 거고, 나사못 2개를 뼈 속에 묻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져 있던 우리 근위부의 작은 조각은 모아서 이런 식으로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그랗게 관절면이 잘 맞아서 구부렸다 폈다 해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금속판이 이제 요 2.8mm의 이 금속판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주두 돌기에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금속판을 구부려 가지고 저렇게 사용을 하고, 원래는 주두 돌기에는 이런 금속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보면은 근데 두께를 보시면은 굉장히 얇고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사용을 했던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 사용하는 주두 돌기에 사용하는 아나토미칼 플레이트라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딱 맞게끔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금속판이고요. 이거는 원래 평평한 플레이트입니다. 평평한 플레이트인데 제가 뼈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두께입니다. 굉장히 얇고 굉장히 두껍죠. 근데 우리가 이거 만져보면은, 우리 주두돌기 만져보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보면은 딱 거의 살이랑 뼈랑 맞닿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살 밑에 이런 주두 돌기에 우리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살 밑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얇은 금속판이 있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물감이 적겠죠. 그래서 얇은 금속판을 제가 밴딩해서 쓰는 이유 첫 번째는 일단 수술 후에 이물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물감이 없으니까 환자분이 닦거나 생활하는데 불편감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이 해부학적 금속판이 잘 사람마다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런 얇은 금속판을 밴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 뼈에 맞게끔 제가 구부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후 3개월째 엑스레이인데요. 뼈가 잘 붙었고요. CT를 통해서 보면은 아까 수술 직후에 보이던 골절선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CT를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뼈가 잘 붙어 있고 관절면이 동글동글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개월째 움직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문제없이 잘 되어 있고요. 아직 조금 부어 있지만 뭐 금속판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환자분도 특별히 이물감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이렇게 주저앉고 벌어져 있던 골절면을 주저앉은 건 올려주고 벌어진 건 모아서 단단하게 고정해 준 다음에 빠르게 재활하면 도움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 케이스로 이제 71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기저질환으로 파킨슨이 있었습니다. 파킨슨이 있으면은 자주 넘어지십니다. 보행실조라 그래서 이제 보행이 조금 불편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시는 좀 안타까운 질환이신데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정면에서는 주두골절을 사실 잘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측면 엑스레이를 항상 봐야 되는데, 이 앞에 노란색 선을 보면은 뭔가 앞에 조그만한 조각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질골, 관절면을 이루거나 아니면 뼈의 겉면을 이루는 이 피질골은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보여야 되는 게 관절면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관절면이 거의 90도 정도가 부러지면서 획 돌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뼈가 완전히 지금 벌어져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CT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되면, 단면을 보게 되면은 앞쪽에 조그만한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90도로 돌아가 있는 이 관절면이 실제로는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 거죠. 수술 중에 보면은 그렇게 90도로 돌아가 있는 관절면이 이렇게 딱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상완골의 머리거든요. 상완골 뼈인데 뼈와 관절면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쟤를 이렇게 돌려서 맞춰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요렇게 여기 보이는 게 연골인데 그 연골이 90도로 돌아가서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뼈고 상완골 뼈고 아까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던 연골이 요 부분인데요. 그걸 돌려서 맞추고, 아까는 이제 나사못을 뼈 속에 묻어놨는데 이 환자분은 K강선을 뼈 속에 묻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떨어져 있는 조각을 갖다가 다시 덮습니다. 덮고 나서 우리가 1.5mm의 작은 금속판을 이렇게 마치 이제 뼈에 벨트를 감듯이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아직 최종 고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K강선 두 개가 그 90도로 돌아가 있는 조각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 뚜껑을 갖다가 덮고 나서 1.5mm 금속판으로 덮고 나니까 아직 최종 고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이제 뼈의 모양이 어느 정도, 관절의 모양이 잘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이 2.8mm의 금속판을 밴딩을 해서 사용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정을 하고 난 사진이고요. 네, 수술 이제 직후 엑스레이 CT인데 많이 어긋나 있고 관절면이 완전히 돌아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맞춰져서 관절의 조화, 우리 컨그런트 조인트라고 해서 조인트 컨그런시라고 해서 관절이 조화롭게 위와 아래가 잘 맞아서 동그란 거가 동그란 것이 조화롭게 잘 맞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수술 후 한 달째 아직 상처가 아직 조금 덜 아물긴 하셨는데 어르신께서는 굉장히 팔을 잘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절 탐정 김한주의 결론, 상지의 가장 흔한 골절 중 하나인 주두골절은 골절 특성상 땅에 부딪히면서 다치면서 뼈가 벌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삼두가 잡아 당기니까 뼈가 벌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금방 가가지고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는 저는 한 1% 정도라고 보고, 주두가 골절이 되었다,
그러면 99%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만큼 뼈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을 사용을 하는 방법은 와이어보다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빠른 재활과 수술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